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코스피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오전 9시 2분경 4,005.87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심지어 장중한 때 4038.3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4000선까지 밀고 올라온 겁니다. 정말 빠른 상승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0월 한 달 동안의 상승세입니다. 9월 22일 3468.65였던 코스피는 불과 한 달 사이에 3823.84까지 올라 무려 10.24% 상승했어요. 이 기간 17일간의 거래일 중 무려 11일을 상승 마감으로 장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 달 동안 3,500선, 3,600선, 3,700선, 3,800선을 차례로 돌파하며 한 달에 300포인트 이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수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코스피의 상승률은 무려 64.27%입니다. 연초 2399.49에서 약 10개월 사이에 무려 1542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 주요 20개국의 주가 지수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세계 주요 20개국의 주가 지수와 비교하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코스피는 유일하게 60%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위인 일본의 니케이 225 평균 주가는 25.98%이고 그 외 주요국들은 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코스피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9월 이후만 해도 23.72% 상승했고 이달 10월에만 15.10%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정말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배경에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보다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가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매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화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8월 기준 광의통화인 에미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거든요. 에미 증가율이 7%를 넘어서면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6조 원을 넘어섰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이 수준은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2.83% 오르며 10만 1,600원에 거래되어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라는 정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꿈이자 상징이었던 10만 원대를 마침내 넘어선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는 2년 전만 해도 6만 원대에서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8만 원을 돌파한 후로 불과 7개월 만에 10만 원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SK하이닉스도 4.31% 올라 53만 2천 원에 거래되며 반도체 대장주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과는 정말 인상적합니다. 올해 3분기의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인 17조 5,731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2018년 반도체 슈퍼 호황기의 기록까지 뛰어넘은 성과입니다. 영업이익도 7조 300억 원을 기록해 2018년의 기록을 크게 상회했어요.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판매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하면서 이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반도체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효과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을 회복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 수요 증가로 T램과 고용량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는 당연하고 2차 전지, 자동차, 전력기기, 증권 등 기존의 주도주부터 소외주까지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정말 건강한 상태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일변도의 9월 증시와 달리 최근 국내 증시는 정말 다양한 업종이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한 달간 개인들은 삼성전자에만 7조 3,686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이는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1위입니다. 삼성전자 50까지 포함하면 개인 순매수가 7조 8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사적 저점에서 매수에 나섰다는 뜻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국제 뉴스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간밤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것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온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트럼프가 재선되기 훨씬 전부터 경제 고문으로 일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원래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강경파였지만 최근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베선트 장관이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전됐나요? 먼저 미중 간 90일 관세 휴전 연장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는 양국이 세 자릿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협상 시간을 벌기로 합의한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미국 페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코리아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거든요. 협상 결과 중국도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상의 의미가 정말 크다는 걸 아시나요? 한국도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최근 밝혔거든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5천은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4분기 초중반에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쉬어가는 국면이 예상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특히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최상단에 있거든요. 무역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환경 개선은 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중 협상에서는 단순한 관세 인하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통제 문제도 협상의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펜타닐 문제와 관련하여 몇 달의 진전을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와 사회 문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사상 처음 4천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둘째, 올해 64.27% 상승했으며 G20 중에서 유일하게 6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 1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징적인 이정표입니다. 넷째, 업종 전반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시장 신호입니다. 다섯째,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인 조정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인 5천은 정말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재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4,500선이 가능하고 여기에 ROE 개선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경우 5,000선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새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와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이익 회복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지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과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서 한국은 신흥국 통화로서 외국인 자금 유입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달러 약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외국인과 개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본격화된다면 현재 추정되는 상승률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도 강조하듯이 현재의 상승세가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와 기대 심리가 모멘텀을 주도했지만 이제 그 기대감을 검증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 과열 해소,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분기 초중반에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쉬어가는 국면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1조 7천억 달러로 대만의 약 8천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증시 시가총액을 보면 대만 거래소가 약 2.15조 달러인 반면 한국 거래소는 약 1.97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대만의 주식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코스피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2배로 신흥국 평균 15배보다 낮습니다. 코스피가 신흥국 평균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4,300선이 가능하고 대만 수준인 19배까지 가면 5,4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현재보다 25%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가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강조하듯이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자신의 투자 원칙에 맞춰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 투자 계좌가 5천만 개를 돌파했을 정도로 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5천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 확대, 규제 개혁 등 구조적 혁신이 계속된다면 코스피 5천은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